자, 월요일장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늘 좀 키워드가 많습니다. 4가지 테마 준비했는데 이번 주 증시가 계속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반등일까? 연속 하락일까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반도체 그리고 6G 계속되는 중동 리스크에 의한 해운과 물류주 등의 폭등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권 계속 좀 반복하면서 흘러가다가 결국은 약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죠.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인의 대량 매도세로 코스피가 0.3%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조금 더 오전장보다 낙폭이 확대된 채로 흘러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외인 기관의 동반 팔자세 속에서 오늘 일중 저점 구간 855포인트 터치했고 현재 그 저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관전 포인트를 두고 지켜보면 좋을까 한눈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날짜적으로 삼성 갤럭시 언팩이 17일이고요. 애플 비전 프로 사전 판매 19일입니다. 이런 대형 좀 이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반도체나 기기 쪽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 내일 좀 지켜볼 만한 게 미국 공화당 경선인데 지금 공화당 쪽에 트럼프 지지율이 거의 압도적이라서 아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다보스 포럼 시작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줄 수 있는 모멘텀 체크해 보시고 미국과 중국 쪽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견조하게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대신 증권 쪽에서 흘러나왔고요. 다만 이번 주 증시가 계속 조정된다면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낙폭 과대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SK증권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런데 소폭 높아졌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에 따라서 이 가능성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17일 날 소매 판매 지표 꼭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 체크해 보시고 또 미국의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항상 은행주들의 실적이 먼저 공개가 되는데 JP모건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JP모건을 필두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영향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테마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그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지도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자료를 좀 공개를 했는데 일단 용인 쪽에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먼저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일전에 나왔었고 그게 좀 퍼지고 있어요. 이천이나 안성, 평택 위쪽까지 쫙 내려가고 있고 위쪽으로는 판교, 팹리스 중심으로 판교까지 지금 정말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정부의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다음 화면으로 좀 자세하게 볼게요. 삼성전자는 2047년까지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SK 하이닉스는 12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BM, PMI 처럼 지금 AI에 가장 필요한 그 부품들을 좀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쪽으로 더 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좀 따와봤는데 반도체 투자세 공제가 올해 끝나거든요. 이것도 연장해준다고 말했고 그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 622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투입되는 게 아니고 2047년까지인데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권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의문은 남지만 올해부터 일단 5년 동안 158조 원은 투자하겠다. 이렇게 소식이 밝혀지면서 반도체주의 모멘텀으로 조금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시면 애프터의 전용, 정말 공식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AI 그 밸류체인이죠. 오늘 잘 가는 종목들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소프트웨어도 잘 갑니다. 이스트 소프트나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처럼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과열 종목 지정된 종목들도 자리를 잘 지키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제주반도체나 태성, 가온칩스, 모플렉스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추세를 잘 유지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소켓 패키징 안에서는 좀 시세가 갈리는데 윗라인들은 추세를 잘 지켜주는 반면 좀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반도체 NPU 쪽도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급락세가 좀 나타나니까요. 이쪽 종목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자, 그 외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오늘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 크라우드웍스 그리고 네오셈인데요. 크라우드웍스 오늘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챗 GPT 스토어가 나온다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스트소프트랑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잘 갔는데 크라우드웍스는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LLM 관련해서 데이터 업체인데 AI 쪽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은 퀄리티 있는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크라우드웍스가 그 수혜를 받아갈 거다라고 증권가 보고 있는 거고요. 네오셈은 CXL 대장주입니다. 오늘 CXL 종목 안에서도 네오셈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또 최근에 추세를 역시나 잘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주요 고객사들이 직접 SSD 양산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그 검사 장비가 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네오셈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젠5라는 겁니다. 이 젠5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오셈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지만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또 열어볼게요. 이재용 후가 때문에 5G, 6G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급등을 합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었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리서치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관련주들을 좀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있을 그 6G 규격 표준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6G가 모든 인프라의 핵심이기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온디바이스, 자율주행, 로봇, UAM, XR까지 이게 다 잘 구동이 되려면 6G라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아직 5G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단 6G에 대한 테마와 시장의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주목하는 건 M&A라는데 아직까지 M&A를 할 정도로 6G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6G 관련 기업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차근차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6G 관련주 모아보기 버전 2입니다. 지난주에 6G 관련주들 제가 한눈에 좀 모아드렸는데 오늘 더 많은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나와서 두 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하나증권 연구원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은 솔리드와 RFHIC, 이노와이어리스다라고 나왔고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에이스테크는 방산 테마로도 묶이는 종목인데 기지국 안테나, 기지국용 RF 장비 만들고 있고요. KMW도 오늘 시세 정말 좋습니다. 지지난 거래일에 급등했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오늘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 5G 투자로 수주 선점을 목표하고 있고요. RFHIC 라이트론도 상한가 같습니다. 광통신 부품 업체고 시가총액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종목들도 오늘 많이 튀었습니다.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도 오늘 흐름 좋았고 와이어블도 오전 11시 30분 좀 넘어서부터 갑자기 좀 슈팅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주에 가장 시세가 좋았던 옵티코어나 센서브, 코이버는 오늘 그렇게 흐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은 새로운 종목들로 다시 수급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한 이동이 6G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G 관련 종목들 지금 시세 한번 살펴볼게요. 에이스테크 상한가, 라이트론 상한가 같고요. KMW도 두 자릿대, 오이솔루션도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블도 오전 오후 좀 넘어가는 사이쯤에 한번 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지금은 밀리면서 8%의 시세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장만 더 볼게요. 홍해 이야기인데요. 지금 해운주가 난리가 났죠. 그 지난주에 미국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공습을 시작했다. 예멘 기지에 폭탄을 떨어뜨렸다라고 했는데 또 이 예멘 후티 반군이 그 홍해에서 미국 군함을 미사일로 쏘려고 했다가 미군이 다시 한번 이걸 탁 격추를 했다고 해요. 이런 소식이 오늘 또 전해지면서 해운주와 정유, 가스주, 물류 종목까지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특히 강했던 종목이 흥하해운, 태용로직스, 동방이고 KCTC나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물류 종목까지 이 테마에 탑승을 하면서 오늘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테마이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해운 섹터 어떤 흐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하해운 좀 빠지고 있네요. 18%대 상승 기록하고 있고 지금 뭐 해운부터 페노션, 뭐 물류주들 아침보다는 좀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STX 그린 로직스도 오늘 좀 많이 올랐었는데 1%로 네,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네요. 지금부터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 흐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